그 안 좋은 팀의 특징이죠. 그 감독이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요. 근데 맨유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탈락이라고 하는 결과도 굉장히 좀 참혹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그랬잖아. 이게 홈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맥과이어의 부상을 맨유 팬들이 이 정도로 걱정해야 된다는 게 맨유의 현실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자, 그리고 맨유는 진짜 어떡합니까, 맨유? 그야말로 좀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 경기 끝나고 테나 감독이 또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챔스에 진출하고 싶었고 목표는 항상 토너먼트 진출 자격을 얻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우리가 좋은 축구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저희는 경기력에서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저희는 실수를 했다. 결국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저희 팀이 오늘 경기력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은 질만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해서 조금 요게 또 약간의 좀 그러니까 인터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것도 팀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분명히 질만한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반항도 못 하고 졌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맨유가 안 좋았는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더 떨어지는 인터뷰를 할 수 없으니까 테나 감독의 인터뷰가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약간 그 안 좋은 팀의 특징이죠. 그 감독이 자기 방어를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요. 우리 오늘 괜찮았다. 약간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건 현지에서도 테나 감독의 인터뷰에 의문도 많이 가지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근데 맨유가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그쵸, 바로 이제 리버풀 원정 가야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탈락이라고 하는 결과도 굉장히 좀 참혹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그랬잖아. 이게 홈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다운되고 있거든. 뭐 골 못 넣는, 스트라이커들이 골 못 넣는 건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윙들 진짜 끔찍하지. 뭐 안토니 포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통계 하나를 보면 10개 이상의 공격 스퀀스가 연결된 게 192회래인데 이게 한 9일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뭐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공격을 아예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공격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미드필더에서 이거를 조립해줄 선수 없다. 받아먹을 공격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수들의 품질, 퀄리티가 다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뭐 좀 카세미루나 이런 친구 다 내보내든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이미 이 선수들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오는. 예를 들면 지금 테나 픽은 다 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리산만 빼면. 리산만 부상이기도 하니까. 그럼 뭐 안토니, 호일룬, 암라바트, 마운트, 오나나 다 실패인데 구조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야 테나 네가 선수 잘못 데려왔잖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맨유가 선수를 영입하는 전문 디렉터를 제대로 갖고 있느냐. 스카우트를 할 때 있잖아. 이렇게 선수만 보는, 협상하고 선수 찾는 이 시스템이 없어요. 이러니까 지금 보면 그 몇 년 동안 계속 맨유가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 분명히 많이 써. 근데 선수를 잘못 데려와서 망해.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맨유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 또 당장 다가오는 주말에 리버풀과 어마어마한 노스웨스트 더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맨유와 리버풀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팀은 정말 미친 라이벌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만나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 콜하고 이러는 게 정말 듣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라이벌 경기인데 부패 이번에 그 경고 5개 돼가지고 리버풀은 못 뛰어요. 그쵸. 뭐 그뿐만 아니라 맥과이어 어제 부상당했죠. 루크쇼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뭐 선수단 구성 자체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맨유는 이게 뭐 그 테나 감독이 심지어 이틀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포백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주전 포백이 루크쇼, 리산마, 바란, 완비사카잖아요. 가동됐던 경기가 2경기예요. 나머지는 한 명 그 다음 라운드 부상, 그 다음 라운드 또 부상. 그리고 이번에도 바란이 그래도 선발 복귀를 좀 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바란이 이제는 좀 선발로 뛸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다 싶었는데 루크쇼 부상, 맥과이어 부상. 안 풀리려면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과이어는 이제 사타구니 어제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교체되는 장면 나왔고. 근데 사실 이게 맥과이어의 부상을 맨유 팬들이 이 정도로 걱정해야 된다는 게 맨유의 현실이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뭐
루크쇼도 지금 햄스트링 통증을 느껴서 이제 교체가 됐는데 안필드 원정이 일단 걱정이고요. 이게 참 안 될 땐 다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안필드 원정이잖아. 리버풀 홈인데 내가 지난번에 유로파리그 보러 갔을 때 안필드 이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부석에서 봤을 때 오른쪽 골대 뒤 상단이 관중을 안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그 공사 때문에 관중을 안 받았었어. 근데 이번 경기 때부터 거기 관중 다 받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쪽 면이 쉽게 얘기하면 관중이 없어서 약간 그 관중의 열기 막 이런 게 조금 덜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 이번 경기부터 꽉꽉 찬다는 거야. 그럼 아까 그랬잖아. 엄청난 라이벌이니까 또 엄청난 안티콜이 딱 나올 텐데 참 맨유는 이래저래 다 꼬인다. 자, 지금 맨유가 굉장히 위기고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맨유의 레전드들이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리오 펀드란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 차라리 유로파 안 가는 게 낫다면서 지금 윙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스콜스 같은 경우도 안토니와 가르나초는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이기심 때문에 호일룬이 좀 부진하다 이러면서 공격진에 좀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일리 있는 말이죠. 퍼디난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상자도 많아서 어제도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유로파도 안 가고 떨어지는 게 지금 맨유의 상황에서는 리그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저 공격진이 사실 일단 문제는 건데 사실 호일룬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즌에 임대로 왔었던 베오르스트보다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베오르스트를 떠나보내고 일단 뭐 호일룬 데려왔는데 호일룬도 영향력 없고 뭐 어제 가르나초나 안토니 보면 계속 템포 끊어먹고 특히나 그 지금 맨유가 리그에서만 보면요 득점력이 리그 전체에서 최소 득점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득점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지금 맥토미니가 5골 최다 득점자인데 주변 선수들이 너무 득점을 못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막 그렇게 잘하는 경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제 안토니나 가르나초, 호일룬 쪽에서 찬스 한 번 메이킹을 못했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토니제는 이미 커리어에 다 이룬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난 됐어. 나 맨유에서 한번 뛰어봤어. 이 느낌이야. 나 맨유에서 한번 뛰었잖아. 내가 거기서 내가 주전했다고. 딱 거기 그런 약간 태도 같은 게 있어. 얘가 더 뭔가 막 좀 변화하고 막 더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내 맨유 주전이야. 근데 그러니까 뭐 딱 뭔가 그 강점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드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피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안토니는 스피드도 빠른 게 아니고 돌파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왼발킥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죠. 왼발킥도 본인이 쓰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이 차지. 그러니까 잘하는 게 딱히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장점의 모습이 나온다. 난 안토니 제일 불만인 게 어찌됐건 뭐 이렇게 발길 쓰면서 한 명을 제쳤잖아. 예를 들면 그럼 제쳐서 가야 되잖아. 근데 한 10초 정도 뒤에는 그 수비가 또 그 앞에 있어. 그래, 또 돌아. 약간 클루셉스키 과예요. 제치고 돌아. 클루셉스키 과야. 클루셉스키 과예요. 제쳐서 갔는데 우리가 우와 기대감을 가지면 그 수비가 또 결국에는 그 앞을 막고 있어. 제쳤는데 돌아. 그래. 수비에서 제꼈다는데 돌고 있으니까 또 앞에 서 있고. 예. 요것도 맨유 또 아니 이제 그린우드가 헤타페로 임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세론 조항 20%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솔직히 뭐 좀 헷갈립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게 디 애슬레틱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맨유에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뭐 떠나버렸는지는 알죠? 네. 임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임대로. 헤타페로 임대를 가 있는 상태인데 원래 우리가 임대는 이런 거 빌려주는 거잖아. 그렇죠. 원래 임대라는 게 빌려주니까 뭐 한 시즌 두 시즌 했다가 이제 다시 오면 되잖아. 근데 이제 세론이라는 조항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세론이라고 하는 건 아니 세론 20%를 해놓으면 뭐 이 선수가 나중에 이적을 할 때 뭐 그 20%는 그 전 소속팀에게 내가 건 팀에게 그냥 주면 돼. 그걸 이제 그럼 보통 이적을 할 때 해요. 그렇죠. 이적할 때. 임대 빌려줄 때 세론을 상대 팀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맨유가 헤타페를 그린우드에게 이렇게 넘겨줬어 임대로. 근데 헤타페에게 야 너에게 그린우드 저 20% 지분 줄게. 이걸 했다는 거야. 빌려주는 팀에게 누가 지분을 줘, 선수의 지분을. 나중에 복귀하면 그냥 우리 선수인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린우드를 다른 팀에 팔았어, 맨유가? 그 20%는 헤타페한테가? 해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호구딜을 했다는 거야, 지금. 호구야! 그냥 선수 지분을 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랬지? 왜 그랬냐? 안 데려가니까.
그린우드를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어쨌든 지금 주겠다. 팀에서는 쓸 수는 없고 이제 어쨌든 뛰게 해야 이적료를 받고 파니까 이제 정말 최후의 선택을 하다가 호구딜까지 간 거죠. 뭐 다 이상하네 맨유. 근데 이것도 어쨌든 그 협상 능력이잖아요. 네, 이런 호구딜을 안 나가는 것도 협상 능력이고, 아니 뭐 안 팔리는 거 이해하고 네. 그린우드를 데려갈 팀이 없었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떠나보내야 됐고, 그래서 뭐 협상에 불리한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호구처럼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이제 그 맨유의 보드진의 역할인데 그거를 못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줄이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지분을 저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 물론 이게 협상의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방식들이 임대의 세로는 나도 처음 들어본 거 같아. 이거는 진짜 좀 신기하네.